야, 성준아. 야, 왜 또 갑자기 트레일블레이저야? 아, 이게 어. 그 전에 너 QM6 같이 어. 아버지 차 드리고 어, 또 다른 차를 좀 경험을 하고 싶더라. 어,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, 이걸 이제 렌트카로 빌려가지고 어. 지금 한 2주 정도 탄 상태야. 아, 이걸 2주나 이제 그린카에서 빌려가지고. 야, 좀 어땠어, 차? 아,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응, 그 지금 차가 좀 안 나오잖아. 특히 어. 이제 뭐 셀토스라든지 이런 소형 SUV들이 안 나오는데 어. 그 트레일블레이저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은 응.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. 어. 그다음에 이제 꽤나 괜찮은 차다. 어, 너 그런 얘기 들어봤지? 어떤 거? 트레일블레이저가 응.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차 중에 하나다. 어, 이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. 어. 이제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. 야, 그렇구나.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 전민준 가시 전민준입니다. 예, 제 친구 또 박성진입니다. 그, 저희가 트레일블레이저 이제 그린카에서 한번 2주 정도 이제 우리 친구 성준이가 타보고 그 느낀 점을 정말 셀토스나 국산차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, 현대 기아차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, 이거 한번 그렇지. 얘기해 볼 건데, 지금 우리가 보는 차가 트레일블레이저 액티브. 액티브? RS 대신 액티브를 선택할 만할지, 이거 갑자기 또 궁금한데. 나는 이제 어. RS보다는 RS를 선택할 이유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RS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화려한 그 컬러감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륜구동을 선택했을 때 이제 9단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틀린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제외하고는 사실 또 RS가 좀 비싸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액티브 사시는 것도 괜찮다. 그 승차감은 그러면? 승차감은 굉장히 좋다. 이제 그동안 이제 쉐보레를 타면서 쉐보레를 몇 번 타봤지만 타면서 느꼈던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차가 너무 굼뜨다. 이제 그런 문제가 이 차에서 사라졌다.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랙스가 진짜 안 팔렸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선전했거든.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. 그렇게 보고 싶어. 어때? 실내 디자인이? 실내 디자인은 이 차가 요즘 좀 트렌드하고는 달리 굉장히 남성적이다. 선이 굵어. 이런 것들 보면. 그래서 소형 SUV에는 사실은 다른 제조사들이 좀 피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컬트적인 인기의 요인이 된다. 나는 이 디자인을 보고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. 너는 좀 어때? 너 차로 선택한다고 하면 이 디자인. 내 차로 선택하면은 세컨카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. 그래? 왜냐면 이제 어. 그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소형 SUV라는 게 조금 좀 부족하거든. 이 자체가 좀 부족한 거지 사실은. 거기다가 좀 더 나는 이렇게 보거든.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자동차 환경을 보면 현대 기아 차가 거의 대부분이잖아. 그런 상태에서 그 현대 기아를 타게 되면은 당연히 느끼게 되는 몰 개성 이게 너무 심해 사실은. 나는 그래서 그 비슷한 가성비가 있다면 이제 현대 기아가 아닌 다른 브랜드들을 사는 것도 굉장히 그 이미지 차원에서 굉장히 괜찮다.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.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. 그럼 다른 차를 타면 뭐 살까? 수입차 너무 비싸잖아. 맞지? 근데 그 쉐보레라는 자동차는 어쨌든 간에 외국 회사인 거고 그 외국에 똑같은 차를 팔고 있고 그것도 미국 판매 1위야 소형 SUV에서.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차다. 차도 빨리 나오고 뭐 중고차 가격이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대신에 나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차를 고민할 때 야 투싼 사, 야 셀토스 사 이걸 반복되는 이 지루한 일상에서 나만의 어떤 이미지를 진짜 가져가고 싶은 거지. 그런 면에서는 이 차 선택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그동안에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이런 차들을 샀을 때 가장 부족했던 게 내비게이션이나 편의상 같은 경우들이 현대기아 차에 좀 딸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
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. 이제는. 그리고 이제 이런 차들도 조차도 그 쉐보레에서 나온 차들이 옛날엔 정말 투박이었는데 결국은 그 외환위기 아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그 미국에서도 그 미국 차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서 그 일본 차라든지 그 한국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디테일한 감성들을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이건 차 급에 못지않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. 사실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들이 이 좀 전에 이런 미국의 저가차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디테일이거든.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을 했다. 내가 봤을 때. 그래서 이게 높은 판매량으로 증명되는 게 아닌가. 과거에 마지막으로 탔던 셀토스 그 쉐보레 차가 어떤 거였어요? 그 크루즈. 크루즈. 한번 달려보면서 한번 비교해볼까? 이- 승차감이나 그때 크루즈. 아 이게 이 차를 내가 타면서 느낀 건데 앉으면 되겠어.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건데 이 차를 내가 왜 빌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있어. 그 쉐보레 차들이 굼뜨다. 이런 게 되게 많았어. 나도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도 굼뜨기도 했고 실제로도. 근데 굼뜬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엔진 스펙이나 출력 이런 게 딸려서 그런 게 아니야. 이제 주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대한민국의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그 인터넷 용어긴 한데 죄송합니다 쉐보레 관계자분들 그 보령 미션이라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거든 사실은. 그래서 이제 그 뭐 쉐보레에서 정식으로 완전 인정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뭐 젠 2, 젠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했었어 사실은. 그렇게 이제 차가 이제 미션 때문에 좀 많이 깎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트랙스는 타본 적이 없다. 왜냐면 트랙스조차도 이 보령 미션을 썼기 때문에 난 신뢰하지 않았거든. 근데 이 차는 미션하고 엔진이 완전히 수입된 거야. 그래서 보령 미션이 아닌 거지. 그러니까 이걸 타보니까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그 현대기아 못지않은 민첩성. 그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. SUV가 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첩성이 딸려가지고 해당 출력이 체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. 대표적으로 이제 GV80 같은 차량들. 근데 이 차량은 그런 차량이 아니다. 배기량이 1.35 터보긴 한데 그래도 배기량이 절대 낮으니까 이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미션이라든지 이런 직결감이 굉장히 괜찮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남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야.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이제 엄청나게 그 운동성이 강한 이런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션은 또 특이하게 CVT 미션을 쓴 거야. 그래서 그 겉모습은 굉장히 우락부락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매너가 있는 그 약간 매너남 스타일. 난 이제 이 차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고 싶거든. 셀토스나 이 차량들을 보면은 그 여성향으로 생기기는 아주 샤프하게 생겼어. 거기에 맞춰가지고 DCT 미션을 쓴 거야. 그래서 이 DCT 미션이 이게 뭐 직결감, 뭐 빠른 변속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울컥거림이 가끔 일어나는 거지. 왜냐면 DCT는 결국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수동 기반의 어떤 자동 미션이기 때문에 그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상하게 굉장히 남성적인데 여성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액티브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지가 않아. 그냥 나는 오히려 이런 점이 괜찮지 않나. 그래서 생긴 게 남성적인 걸 좀 극복하면 여성 운전자들도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. 나는 좀 그 느낌이 들어. 그럼 만약 이 RS하고 액티브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 RS 저번에 잠깐 타왔잖아. 그럼 어떤 걸 넌 선택할 것 같아? 돈이 좀 그달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. 그해. 그러면 나는 RS를 할 것 같고. 왜냐하면 RS를 하는 이유는 RS의 그 컬러 때문이야. 그 처음에는 이비자 블루로 나왔고 지금은 어떤 블루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약간 에메랄드빛 나오는 블루 색상이 있어. 그 색상이 사실은
포르쉐나 이런 차량들이 타던 차 쓰는 색상이거든. 이제 그 색상에 있는 차를 세컨카로 한번 타보고 싶은 거지. 그래서 좀 금전이 여유가 있다면은 RS에 살 것 같고.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라면 요 이제 액티브 트림이나 그 밑에 있는 프리미엄 트림, 요 트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. 프리미엄까지 내려가도 관계없다. 관계없어. 아, 그래? 그럼 깡통 사도 된다. 뭐, 그거. 깡통까지는 좀 그래. 어. 이게 왜냐하면 현대 기아의 깡통은 굉장히 이제 사양이 좀 전반적으로 높은데 쉐보레의 깡통은 이제 미국 형들의 그 감성을 맞추다 보니까 영락 없이 좀 낮은 경우가 있거든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깡통까지는 좀 그렇고 등급을 한 2단계 정도는 좀 올려서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. 그러니까 뭐 LZ 프리미엄이었나? 안쪽깡통이? 프리미엄 그 LT 위에 LT. 프리미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액티브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쉐보레 차의 기본형, 깡통 아니야? 깡통이라고 하면 안 돼. 그 기본형을 선택하는 거 아직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현대 기아는 기본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 나는. 나는 그렇게 봐. 그 액티브에도 지금 옵션을 몇 개 추가할 수 있잖아요, 사실. 뭐 썬루프라든지. 지금 요 차는 썬루프 빠졌는데, 너는 썬루프를 이제 넣을 생각이 있어요, 여기 추가적으로? 나는 사실은 뭐 잡소리가 없다면 썬루프를 추가할 생각이 있어. 왜냐면 이 차는 지금 뭐 이 차에는 없는 거긴 하지만 동급에서 가장 넓은 썬루프를 가지고 있어. 개방감이 상당하거든. 아마 너가 다른 리뷰에서 한번 했을 거야. 그래서 이 차에서는 썬루프를 선택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지점이 있다. 나는 그렇게 봐. 그리고 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제 오너들이 좀 이걸 사고 바로 투싼이 나왔거든. 2020년 초 이때였던 것 같은데. 근데 투싼이 딱 나온 거 보고 많은 그 트루버 오너들이 좀 멘붕에 빠졌지. 그 옵션. 특히 이제 반자율주행. 그렇지. 좀 어때? 반자율주행이 좀 부족한 거 부분에 대해서.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한데 가격이 또 틀리잖아. 투싼이 가격이 많이 높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투싼이 차가 안 나와. 그 내가 사실은 작년 5월달에 이건 이제 뭐 디젤 얘기인데 작년 5월달에 투싼 2.0 디젤을 발주를 넣어놓은 게 있거든. 그게 방금 생산 계획이 잡혔어. 올해 5월 3일날. 이게 지금 이런 현실에서 사실은 굳이 이제 그걸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렇게는 이 차가 어떤 차도 빨리 나오는 점도 있고 단점이 많다. 성진아,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차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기 앞서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소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소카로 사고 뭐 이러다기보다는 나는 이제 차가 필요할 때마다 소카를 쓰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. 왜 그러냐면 너 그런 농담 들어본 적 있어? 어떤 거? 너가 소나타를 사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타는 게 더 싼 거 알아? 구매하는 것보다. 구매하는 것보다 심지어 택시를 타는 게 더 싸. 그건 왜 그러냐면 차라는 게 뭐 이를테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잖아. 사자마자 계속 폭풍 감가가 일어나.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사면 우리는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10년만 있으면 다 200만 원이거든.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.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돈을 차를 사게 되면 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.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그 장기 렌트카 견적서 너 받아본 적, 너도 뭐 리스 견적 이런 거 많이 받아보잖아. 처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, 오, 왜 이렇게 비싸? 뭐 이거거든. 근데 실제로는 차를 사면 그만큼 돈이 나가.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돈을 좀 아끼려면은 필요할 때마다 소카를 이용을 해서 택시를 타는 것도 좋지만 택시는 또 이제 뭐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도 좀 안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카를 타는 것도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. 그리고 이제 나처럼 좀 이 차를 좀 운전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소카를 단타로 아니 단타는 좀 주식 용어인가? 단타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경험이다. 그냥 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차를 경험해 보는 게 좋잖아. 그치. 그러면 이 트레일블레이저 어떤 사람들이 타면 좀 만족할 것 같아? 트레일블레이저를 타시면 좋으신 분들 일반 첫 번째로 나는 현대 기아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차를 선택하는 게 싫다. 두 번째로는
차가 좀 급하다.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좀 소형 SUV인데 나는 좀그 오프로드나 이를테면은 좀 캠핑을 가면서 남성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. 이러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이전에 있었던 쉐보레에서 있었던 그 굼뜬 움직임 이런 게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선택하시는 게 괜찮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리뷰를 했고 약간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 우리가 SM3 또 그 얼마 전에 또 와이프 차로 샀잖아. 아, 운전 연습용. 연습용으로. 그걸 또 방송을 하는 걸로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